레이저 치료가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가 있죠. 덩어리가 만져져요 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주변에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에서 흑색종, 피부암, 미세재건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암이라고 하면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그 다음에 이제 흑색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타 그 외에 다른 피부암도 많지만요. 근데 이제 흑색종이 이런 다른 피부암과 좀 다른 점은 이 두 피부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병률은 낮고 좀 덜 흔할 수는 있는데 사실 재발도 빠르고 전이도 빠르고 그리고 또 그 전이가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그런 암입니다. 흑색종이 이제 생긴 모양 그리고 또 이제 퍼져가는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흔한 게 표재성 흑색종입니다. 표재성 흑색종은 사실 서양인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외선하고 관련이 많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많은 이 얼굴이나 이런 상체, 햇빛 노출이 많은 곳에 많이 생기는데 이제 또 다른 타입으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선단 흑색종이라고 에이크랄 멜라노마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유색인종, 아시아인, 그다음에 흑인들 이렇게 컬러드 파퓰레이션에서 잘 생기는 걸로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단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자외선이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논문에 따르면 반복적인 자극, 외상 이런 게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체중이 닿는 부분, 발 뒤꿈치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체중을 닿는 발 뒤꿈치나 앞발도 우리 체중이 닿잖아요. 이런 부분에 점이 생겼다. 근데 점이 옆으로 퍼져가는 것 같다. 이러면 흑색종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 방법은 절제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전이가 돼 있으면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한데 사실 손발바닥은 우리가 기회가 아니면 잘 보질 않잖아요. 발견이 늦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후나 이런 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진단이 좀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손발바닥에 생기는 점들은 좀 자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흑색종은 손톱, 발톱에 많이 생기는데 까만 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까만 줄 있고 여기도 까만 줄이 있어요 하면서 이 3개 다 흑색종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 발톱이나 여러 손톱에 생기는 검은 줄은 거의 흑색종이 아니에요. 한 개에 생기는데 이 줄이 넓어진다던가 짙어진다던가 여기서 생겨서 쭉 자라 들어오다가 이 피부 끝에도 갑자기 얼룩덜룩해져요. 그거는 흑색종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 흑색종이 또 하나 이제 치료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다른 부분은 조직 검사를 하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떼고 꼬매면 되는데 여기는 조직 검사를 하면 손발톱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어요.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을 때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피판술은 이제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이 살을 떼와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등이나 이제 허벅지나 이런 데는 살이 많잖아요. 여기서 혈관하고 같이 떼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절제술하고 피판술하고 이렇게 하면 수술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몸의 배나 이런 데를 열고 하는 거는 환자분 몸에 굉장히 3시간, 4시간이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피부만 열고 하는 거라서 사실 환자분 몸에 크게 타격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기능적으로 또 훨씬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손톱, 발톱 흑색종은 사실 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다 절단을 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절단하고 여기서 절단하고 근데 요즘은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부분도 절단하지 않고 뼈에 전이가 없으면 잘라내고 피판술 이렇게 합니다. 피부 이식도 하고 기능적인 부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 흑색종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들은 양성이고 전혀 흑색종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A, B, C, D, E 크라이테리아 이런 게 있는데 A가 asymmetry, 이제 비대칭적인 거, 두 번째 B가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경계가 이제 퍼져나가고 불규칙적인 거, C가 칼라인데 이제 색깔이 얼룩덜룩한 거, 그 다음에 D가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크기입니다. 좀 큰 점. 그 다음에 E가 evolution이라고 해서 변하는 건데 크기가 큰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경계가 불규칙한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색깔도 얼룩덜룩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변화, 마지막 E입니다. 점이 갑자기 뭔가 좀 커지는 느낌이 있다던가, 점이 원래 색깔은 까맣게 있었었는데 갑자기 회색이나 갈색같이 얼룩덜룩해진다던가, 무엇보다 또 갑자기 피가 난다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낫지 않는다던가, 이거는 흑색종을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뭐 병원에 오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고 해서 점이 굉장히 몸에 크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세요. 이거 흑색종 될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 점이 뭐 한 5cm짜리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 10cm 넘어가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흑색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 미만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의주시를 하긴 하는데 미리 뭐 광범위하게 절제하거나 그럴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점인 줄 알았는데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했는데 그때부터 상처가 안 났고 점점 커지고 진물도 나요.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약간 좀 안타깝죠. 암이란 것 자체가 자극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암이 진행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원래 있었던 점인데 좀 색깔 좀 옅게 해야겠다, 없애야겠다, 이런 것은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커져가고 있는 점이라든가 이게 못 보던 점인데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레이저 치료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조직 검사를 받는 게 낫고, 피부과도 좋고 성형외과도 좋아요. 조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흑색종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일단 절제술입니다. 절제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살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오므려서 당겨서 꼬매면 되고, 이거는 사실 전문적인 재건 수술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손발바닥 흑색종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는 살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떼고 난 다음에는 오므려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재건이 필요한 거죠. 손발바닥은 이제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잡아야 되기도 하고 걸어야 되기도 하고, 일상으로 이제 회복까지 생각하는 기능적인 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적인 재건 이런 거는 사실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떼고 난 다음에도 튼튼한 재건이 있을 거고 기능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은 좀 더 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성형외과의 백업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빨리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빨리 낫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피판술이나 이렇게 튼튼한 재건을 해서 빨리 낫게 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 치료가 빨리 연결될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환자분의 생존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교수님들 다 합쳐서 원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 절제술을 하고 피판술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보통 퇴원을 합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실밥을 뽑고 이제 제가 걸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흑색종 환자분들이 70대, 80대 환자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당뇨, 고혈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이니까 상처 났는 게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요. 젊은 분들은 막 한 달 만에 딛고 막 2달 만에 테니스도 치고 하시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 6주, 8주 가기도 하겠죠.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면 8주 안에 어떻게든 상처가 다 낫고 다음 치료로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긴 하고, 대부분 일주일 안에 퇴원을 하시긴 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요.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만큼은 아니지만 재발률도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굉장히 낮고 전이도 낮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게 되고 난다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항암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항암 치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전이나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 암은 5년까지 보잖아요. 5년까지 재발없으면 이제 완치입니다. 졸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해피엔딩으로 가시는데,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해요. 5년, 10년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막 온몸에 점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점은 어떤가요? 이 점은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흑색종이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점의 형태로 재발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상대적으로. 가령 발바닥 쪽에 점이 있는데 손바닥 쪽이 갑자기 재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생기는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 주변에서는 점의 형태로 재발할 수 있고, 발에 있는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이 주로 가는 데가 이 서해부예요. 근데 이 서해부하고 이 발 사이, 그러니까 다리겠죠, 이 부분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의 형태로 재발하지 않고 피부 밑에 구슬같이 이런 덩어리가 만져져요. 근데 그 덩어리가 지방종 같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약간 딱딱해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흑색종의 흔한 재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생겼으면 겨드랑이까지 이런 데는 좀 만져보시면서 혹시 구슬 같은 게 있으면 빨리 오시라고 하고, 수술을 받은 부위는 점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고, 발 같은 경우도 다리 전체를 이렇게 한번 온몸을 한번 가끔씩 훑으면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사실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CT도 찍고, 이제 그런 걸로 또 내장 이런 쪽에 이제 전이나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건 좀 드물긴 합니다. 넓은 범위로 절제를 했을 때도 요즘은 수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피부 이식술도 좋고 비판술도 좋고 해서,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뵈면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건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없긴 합니다. 이거 하면 평생 발 못 걷는 거 아니야? 차라리 절단해 주세요.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튼튼한 제것만 있으면 환자분들은 수술 잘 받으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